택배가 왔네. 요즘에 해외에서 시킨 게 없는데 이상하네. 리뷰 요청 받은 제품도 없고. 아메리 드로이드?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이 회사. 스위스 포스트? 아메리 드로이드는 미국 회사인데 이게 그 어떤 나라에서 스위스 거쳤다 오는 그거구나. 근데 내가 아메리 드로이드 뭐 이 회사에서 뭐 시킨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록5. 싱글보드 컴퓨터 라드사 제품 록5B 8기가 모델. 이거 내가 언제 주문했지? 주문은 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 ameridroid.com 169달러짜리 119달러에 주문한 거네. 22년 4월 7일. 이야, 록5. 예전에 이 제품도 좋았지만 약간 실망한 점이 있었는데 과연 이 록5는 어떨지. 8개월 만에 도착한, 무슨 UMPC 펀딩 받아서 산 것도 아니고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무려 8개월 만에 도착한 이 록5 모델 B 과연 어떨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라드사에서 만든 록5 모델 B 주문한 지 오랜만에 받아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세계를 돌고 돌아서 세계 일주를 하고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도 정말 잘 만든 제품인데 소프트웨어 지원이 조금 아쉬웠던, 원래는 제가 이걸로 안드로이드 기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터치 드라이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포기했었던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라드사 제로이고, 작은 제품 중에 정말 최고의 성능을 가졌던 제품인데 이 록5 이 제품을 결제한 뒤에 8개월 동안에 이 오드로이드 N2L도 나오고, 그리고 고가이긴 하지만 이 카다스 엣지2도 나왔었는데 제품의 발매가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 제품이 지금 현재로서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닐지 참 애매합니다. 가격도 그때는 할인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가성비라도 있을 테지만 지금 결제를 하면 169달러.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제로와 라드사 제로와 마찬가지로 종이 포장지 안에 플라스틱 케이스로 해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똑같은 구성으로 들어있는데 이 제품 락칩 RK3588, 이 제품의 경우는 RK3588S, 보드도 훨씬 크고 발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락칩 RK3588. 이 RK3588은 쿼드코어 A76 2.4GHz 그리고 쿼드코어 A55 1.8GHz, GPU는 말리 G610 MP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K 영상 처리가 가능한 그런 칩입니다. 그리고 램 2개, 4기가, 8기가, 16기가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 락칩 RK3588 전에 제가 리뷰했던 카다스 제품 같은 경우 RK3588S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성능은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K3588S는 이렇게 작은 폼팩터로 나오고 RK3588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PC와 같이 정말 다양한 포트들을 지원을 합니다. 포트들을 살펴보면 이어폰 잭, 그리고 C타입 전원 포트, 그리고 HDMI 2개, USB 2.0, 3.0, 그리고 2.5GB를 지원하는 랜 포트, 그리고 상단에는 와이파이 모듈과 같은 것을 지원하는 M2 2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싱글보드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40핀의 GPIO,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는데 이것은 HDMI 인풋입니다. 특정 앱을 통해서 영상 캡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HDMI 인풋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GB LED, 리커버리 버튼, 파워 버튼, 버닝 툴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롬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NVMe SSD를 사용할 수 있는 M2M키 슬롯,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에 사용되는 MIPI 단자, 그리고 eMMC 소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마이크로 SD를 지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보드만 구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쿨링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쿨링팬을 구매를 안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안드로이드 게임기, 여기에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내장하기 위해서 오드로이드 N2L에 있는 쿨링팬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쿨링팬, 제거한 쿨링팬을 이렇게 대보니까 딱 맞네요. 그런데 이게 CPU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서멀 패드를 하나 붙여주면 높이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높이를 맞추려면 이렇게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락5 모델 B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리눅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사용도 편하고 성능 보기도 쉽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것인데, 최신 버전의 이미지는 NVMe SSD를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이크로 SD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VMe SSD에 설치를 하면 훨씬 더 빠른 로딩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예전 버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래싱 툴을 이용해서 이 보드를 PC와 연결해서 또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SD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파이 이메이저라던가 아니면 에처와 같은 이미징 툴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이미지는 SD 카드를 상당히 가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선택한 이 샌디스크 마이크로 SD의 경우에는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SD를 넣고 부팅을 해볼 텐데, 이 기기가 또 상당히 전원을 가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PD 충전기를 사용을 해봤는데 절반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45W 이상의 PD 충전기를 사용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되는 것 중에는 그것보다 출력이 낮은 걸로 또 되는 걸 보니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팅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모듈이 없기 때문에 유선 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구매하실 때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을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도 물론 나와 있기 때문에 케이스까지 같이 하시면 데스크탑처럼 사용하실 때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어댑터의 경우에는 여기로 넘어가지 않고 재부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죠.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유선 마우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지 않은 기기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구글.com 안드로이드 언서티파이드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제 여기 구글 서비스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그런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앱을 열어서 여기 이것을 카피, 마우스로는 붙여넣기가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재부팅을 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진행이 됩니다. 자, 재부팅하고 10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고,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SD카드입니다. 이게 나와서 SD카드를 포맷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멋모르고 이거 눌렀다가 지금 재설치를 했습니다. 절대로 이 포맷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64기가 메모리 카드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메시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이 궁금한데
긱벤치를 통해서 벤치마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드사 록5B 안드로이드 12. 자, 벤치마크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벤치마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RK3588S가 들어간 카다스 엣지2의 경우에 싱글코어가 621점, 멀티코어가 2442점이 나왔는데, 라드사 록5B는 싱글코어 633점, 멀티코어 2164점, 멀티코어가 조금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싱글코어는 약간 앞서는데 뭐 이거는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쿨링팬이 돌질 않네요. 이게 아마도 전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오드로이드 N2L 쿨링팬과 전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RK3588 같은 경우에는 쿨링팬이 반드시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전용 쿨링팬까지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 이 긱벤치 스코어도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SB로 작동하는 쿨링팬을 한번 위에다가 얹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쿨링팬을 작동시키면서 소리가 그냥 강력한 소리가 나는데, 이 정도 쿨링은 시켜줘야 성능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또 벤치마크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자, 이 안드로이드 12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뭐 앱 호환성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됩니다. APK 파일을 따로 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기기들은 무조건 L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테스트할 의미는 없을 것 같고, L3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려 8K가 된다고 나왔는데, 자, 8K 비디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8K는 여기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나오질 않습니다. 4K 영상 4K로 보는 것도 약간의 끊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옆으로 돌아가네요. 4K 영상으로. 유튜브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긴 한데, 이게 옆으로 돌아가서 TV 같은 데서 영상 감상용으로 보시려면 TV 박스용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해봐야 되겠죠. 원신. 그래픽 보시면 지금 낮음으로 되어 있는데 쾌적함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들은 매우 낮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낮음으로도 쾌적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우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회전이 안 되네요. 회전이 안 돼서 플레이를 하시려면 키맵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을 그러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매우 높음. 쿨링팬이 지금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음으로 하는데, 뭐 그래픽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뭐 렉 같은 거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게임은 이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트로 게임들 몇 가지 더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가장 완벽하게 돌아갈 걸로 예상되는 PSP 한번 해보겠습니다. 갓 오브 워 벌칸 렌더링 해상도 뭐 한 3배 정도 놓고 뭐 프레임 스킵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기 화면에서 60프레임, 59프레임, 60프레임 거의 완벽하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PSP의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PS2 어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설정은 건드린 거 없이 GPU 렌더러 벌칸의 2배 해상도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0프레임, 거의 60프레임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By defeating Ares, Kratos, the once mortal warrior, became the new god of war. However, Kratos soon found himself in Athena, you will suffer for this. 네, 갓 오브 2의 경우에도 거의 완벽하게 60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2배 해상도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엑스박스 패드의 진동도 거의 아주 정확하게 진동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RK3588의 경우에는 진짜 PS2 머신으로 써도 될 정도로 뭐 바탑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PS2까지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핀 에뮬레이터 게임 큐브와 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큐브의 경우에도 거의 뭐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네, 위의 경우에도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사양이 많이 필요한 네, 오프닝에서는 거의 60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네, 슈퍼마리오 갤럭시 2 가장 높은 구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렉이 많이 걸리는 구간인데 40프레임까지 떨어지는데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네요. 일부러 잡혀가는 피치 공주. 네, 이렇게 에뮬레이션 게임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8개월 만에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RK3588이 가장 높은 성능의 싱글보드 컴퓨터임은 맞습니다.
네, 뭐 반응 속도나 뭐 이런 거 정말 빠르고 카다스 엣지 2로 지난번에 테스트했던 것보다 닌텐도 위에서 조금 더 높은 구동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아마도 싱글코어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에뮬레이션 게임기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성능의 싱글보드 컴퓨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들이 대부분 RK3588 SE이기 때문에 이 제품처럼 듀얼 모니터가 필요하거나 뭐 HDMI 인 그리고 USB 와이파이 동글이 아닌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해서 와이파이 6를 사용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8개월 만에 받은 이 제품, 아쉽게도 또 이 제품의 라이벌이 또 등장을 해서 오렌지파이 5가 나왔기 때문에 8개월 전에 이걸 리뷰했으면 정말 극찬을 했을 텐데 조금 애매한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